느린 풀이.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면 분자 구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조금 색다른 유형이에요. 자, 질문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에 대해서 아니요, 예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선택한 한 물질만 나왔나봐요. 그 물질을 찾아주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질문 1, 분자 모양이 직선인가요? 그 다음에 질문 3은 다중결합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4개에 대해서 다 분자 구조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려봐 봅시다. 먼저 H2O는 중심원자 산소에 수소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구분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가 있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 CF4. 자, CF4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입체거든요. 해서 중심원자 탄소가 여기 있고요. 플로린이 각 꼭지점에 있는 이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합선 4개에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2O. 자, 이 친구는 어떻게 그리냐면 우선 중심원자는 탄소예요. 탄소인데 자, 수소랑은 결합선 1개만을 가질 거예요. 자, 근데 산소도 결합선 2개를 원하고 탄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합선이 4개인 걸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하면 아주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모양은 평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평면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CN. 자, 이 친구는 중심원자 C에 질소는 결합선 3개일 때 가장 안정화되기 때문에 우선 3개를 나눠준 후에 나머지 하나를 수소를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직선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형태를 적어주면 구분형, 정사면체, 얘는 평면 삼각형, 그냥 삼각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얘는 직선이라고 봐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질문 1, 분자 모양이 직선인가요? 해서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탈락해야 돼요? 이 친구가 탈락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 2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다중결합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예, 맞아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물과 CF4 보니까 지금 다중결합은 없어요. 오로지 단일 결합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지워주면 결국에는 이 친구를 찾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미 정답은 주어졌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의 질문이 왔을 때 yes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질문 2도 통과한 친구잖아요. 질문 2도 통과한 친구기 때문에 정답이 yes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yes가 나오는 질문을 우리 같이 기억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기억. 극성 분자인가요? 자, CH2O는 극성인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C랑 H는 거의 전기음성도가 비슷해서 거의 안 끌어당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엄청 커서 이 전자쌍을 다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러면 힘은 이쪽으로 받죠. 힘이 어느 하나 균형을 이루지 않고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쌍극장 모멘트가 0이 안 돼서 이 친구는 극성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0인 친구는 무극성이 되거든요. 그 친구의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 위에 있는 CF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F가 각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국에는 쌍극장 모멘트가 0이 돼요. 즉 알짜 힘이 0이 돼서 이 친구는 극성을 띠지 않는 무극성 상태가 됩니다. 이 친구는 극성이기 때문에 기억 질문, 극성 분자인가요? ye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았고요. 니은 봐봅시다.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나요? 자, 제가 아까 탄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고 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결합선 4개니까 결합선 하나가 전자쌍 하나. 그렇기 때문에 4개 있으니까 이 친구 8개 있죠.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분자 구조가 평면인가요? 라는 뜻입니다. 분자 구조가 어떤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에 놓여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구한 것에서 뭐라고 했죠? 이 친구 평면 삼각형입니다. 평면에
산소, 탄소, 수소, 삼각형을 이루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았습니다. 자, 그럼 정답 뭐가 되죠?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으로 넘어옵니다. 자, 7번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루이스 전자점식을 가지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제가 3월 해설 때도 말씀드렸지만 루이스 전자점식이 여러분의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나 분자식 그리는 거. 쉬는 시간마다 그냥 짬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쉬는 시간에 오목 두고 노는 것보다 전자점식 그리는 게 더 재밌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겠죠? 아무튼 자, 루이스 전자점식 한번 해보면 많이 한 친구들은 그냥 바로 떠올릴 거예요. 아, 이거 H3O 플러스고 옆에는 CH4구나 라고 바로 떠올리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풀리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생각나는 친구들은 틀릴 일도 없어요. 근데 생각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그려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플러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가 플러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1, 2주기에 있으니까 우리 H 떠올리면 플러스가 되면 이 친구 전자가 있나요 없나요? 전자가 아예 없는 상태거든요. 자, 그 상태로 플러스가 접근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자, 그랬을 때 Y는 몇이 돼야 되죠? 자, 3 플러스가 갔는데 전체가 플러스 1이 됐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겠죠. 그래야지 뺐을 때 전체가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전자를 어디서 두 개 얻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전자를 Y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전자는 하나, 둘, 셋, 3개였네요. 틀렸죠? 전자 쌍이 3개입니다. 전자 쌍이 3개이기 때문에 전자는 총 몇 개? 전자는 원래 6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정확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최외곽 전자가 6개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 기억이죠. 여기 보면 원자가 전자수라고 나와 있는데 최외곽 전자나 원자가 전자수나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X3Y 플러스 1몰에 들어있는 전자량은 8몰이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X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는 현재 없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전자 몇 개 있는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쌍이니까 이 친구 8개 있네요. 자, 그럼 1개 있을 때 8개 있었으니까 1몰 있을 때 몇 개 있는 거예요? 8몰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틀리는 겁니다. 왜냐? 이 친구 Y는 현재 지금 최외곽 전자가 6개지만 최외곽 전자가 6개라고요. 안에 전자 껍질이 있겠죠. 왜? 여기서 2주기라고 했고 1주기는 전자 껍질 끽 해봐야 2개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Y는 전자 껍질 1개, 2개 있었을 때 최외곽 전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엄밀히 얘기하면 1몰에 들어있는 전자 양은 8몰이 아니라 10몰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타낸 거 루이스 전자점식은 최외곽 전자밖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전자를 고려하지 않는데 1몰에 들어있는 전자 양이라고 했으니까 안에 있는 전자까지 확인해 준다면 8몰이 아니라 10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봐볼게요. 자, 디귿 보면 얼핏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돼서 이 친구 결합값도 90도일 것 같아요. 근데 틀렸습니다. 이 친구는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입체적으로 존재합니다. Z가 가운데 있고요. 여기에 X가 하나씩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각은 109.5도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90도가 안 돼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혹시 화학을 전공하게 된다면 알겠지만 90도라는 각도 엄청나게 위험한 각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자들이잖아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끌어당깁니다. 서로 좋아해요. 근데 플러스랑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배척해요. 서로 밀어요. 서로 싫어한다고요. 반발력이 생겨요. 근데 90도면 전자 입장에선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서로 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90도는 굉장히 불안정한 결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도로 결합한다? 자연계에서 그럴 일이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디귿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 항상 나오는 문제죠. 진공 용기 안에 물밖에 안 넣은 상태예요. 물밖에 안 넣은 상태에서 물이 증발을 하겠죠. 뭐로 증발하나요? 수증기로 증발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수증기 가만히 있나요? 수증기도 똑같이 응축을 하게 됩니다. 해서 다시 물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요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반응이에요. 증발, 응축.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양의 변화가 없을 때가 옵니다. 물의 양도 그대로고 수증기의 양도 그대로일 때가 와요. 그때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제가 양의 변화가 없을 때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양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증발과 응축을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다만 이 친구들의 속도가 같아져서 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즉 그냥 관찰자가 이 용기를 봤을 때는 아,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양의 변화가 없는 동적 평형인 상태인데, 사실은 분자 세계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활발하게 증발도 일어나고 응축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증발과 응축이 서로 속도가 같아서 양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계속 분자 세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적 평형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이 T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T. 그리고 그 후로는 양이 똑같았대요. 그리고 A가 B보다 큰 상태, 즉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졌다가 같아지는 양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A가 B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가 지금 커요. 근데 B 상태까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작아졌다가 C, 같아지는 양, 그게 바로 우리 지금 기억이거든요. 이 기억에 해당하는 게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야, 어떤 게 적절한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물의 질량. 기존에는 진공용기에 물밖에 없었어요. 기존에 물밖에 없다가 얘가 점점 증발을 하면서 양이 줄어듭니다. 즉 적어져요. 그 다음에 양의 변화가 없는 동적 평형의 상태로 가면 양이 같아집니다. 자, 줄어들었다가 같아지는 양 맞죠? 그러면 기억 맞았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니은을 생각해 봅시다. 수증기의 분자수. 분자수 말하는 건 숫자 많아지면 질량 커지는 거잖아요. 즉 수증기의 질량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증기의 양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수증기는 초반에 존재했나요, 안 했나요? 초반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점점 증발이 일어나면서 양이 많아졌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동적 평형이 된 순간 양이 같아졌을 겁니다. 그럼 얘는 줄어들었다가 같아지는 애가 아니고 늘어났다가 같아지는 양이네요. 그러면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디귿 봐볼게요. 디귿은 두 가지 팩터를 살펴봐야 되네요. 수증기의 응축 속도랑 물의 증발 속도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뭐만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증발만 일어났겠죠. 그러다가 증발과 응축이 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동적 평형이 왔을 때 똑같이 증발과 응축이 함께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증발은 초반에는 막 달렸겠죠. 왜냐? 증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증발만 하다가 점점 증발 속도가 줄어들면서 같아지는 양이었을 거예요. 자, 반대로 응축은 원래 하지 않았어요. 원래 없었다고요. 원래 없었다가 응축을 점점 하게 되죠. 그럼 속도가 점점 빨라졌을 거예요. 빨라졌다가 어느 순간 동적 평형이 된 순간 같아졌겠죠. 자, 그럼 이거를 분수대로 나타내 볼게요. 응축 속도는 점점 커졌다가 같아져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 점점 줄어들었다가 같아져요. 얘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가 되겠죠. 역수가 되면 얘는 점점 커졌다가 같아져요. 점점 커졌다가 같아지는 양이 두 개나 있으니까 디귿도 늘어났다가 같아지는 양이 될 거예요. 그럼 즉 디귿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정답 뭐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W부터 Z인데 이 W부터 Z는 각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이고요. 이온의 전자 배치는 전부 다 네온의 전자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네온을 기점으로 이 친구들은 2주기 원소고요. 이 친구들은 3주기 원소입니다. 2주기는 전자껍질 2개, 3주기는 전자껍질 3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죠. 자, 그랬을 때 2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WXY 순서대로다. 그 다음에 이온의 전자 절대값 분의 이온 반지름은 Z가 Y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 p 오비탈과 이온의 전하, 이온 반지름 각각 살펴볼게요. 자, p 오비탈 생각해보면 산소 p 오비탈 몇이죠? 산소 1s2, 2s2, 2p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린 1s2, 2s2, 2p 5예요. 나트륨은요 1s2, 2s2, 2p6, 3s1입니다. 마그네슘은요 똑같이 진행되고요. 3s가 2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WXY 순서대로라면서요. 자, 그러면 2p6, 2p6 6개 둘 다 있으니까 같은 양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가 W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플로린이 X, 그 다음에 산소가 Y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네요. W, X, Y, Z라고 했을 때 Y는 산소, X는 플로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각각 이 친구들을 이온으로 만들어주면요 O, E-, F-,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E+가 되거든요. 각각 -2,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될 텐데 절대값 씌워주면 2, 1, 1, 2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온 반지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온 반지름은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즉 전자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전자 배치도 같고요. 오비탈도 같으니까 전자 껍질도 같습니다. 즉 유일하게 다른 거는 양성자밖에 없습니다. 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전자를 끌어당기겠죠. 전자를 많이 끌어당기면 이온 반지름이 줄어들겠죠. 전자가 놀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왜? 핵이 끌어당기고 있으니까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핵이 요 전자를 계속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높아지면 이온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그 말인 즉슨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순서대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뜻이죠. 왜? 마그네슘이 가장 양성자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Z가 Y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Z는 나트륨일지 마그네슘일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Y는 저희가 확실히 압니다. Y는 현재 산소입니다. 자, 요 산소보다 크려면 마그네슘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마그네슘이 되면 안 되죠? 이미 이온 반지름이 작잖아요. 이온 반지름이 작은데 산소보다 커질 수 없죠. 왜? 분자가 작은데 커질 수 없잖아요. 분모는 지금 똑같은데. 자, 그러면 분모가 1인 친구여야겠죠. 분모가 1인 친구가 요 값이 더 큰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Z는 나트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W는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표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지금 산소랑 마그네슘은 서로 분모가 똑같아요. 지금 분모가 뭐죠? 분모가 이온의 전하거든요. 이온의 전하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분자로만 따져야 되는데 분자, 이온 반지름은 산소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요 식이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 분모인 이온의 전하가 1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2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Z가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W는 마그네슘, X는 플로린, Y는 산소, Z는 나트륨이 됩니다. 여기까지 구해보고 기억, 니은, 디귿 맞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X는 플로린이다. 맞죠?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바닥 상태 원자 W의 홀전자 수는 1이다. 자, 마그네슘 우리 오비탈 한번 그려볼까요?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1s2, 2s2, 2p6는 전부 다 채워졌으니까 3s2만 생각해보면 3s2 전자 방 하나 있고요. 거기에 전자 2개 채워지면서 홀전자 수 없이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전자 수 없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원자 반지름은 Z가 가장 크다. 자, 우리 지금 살펴본 게 이온 반지름인데 이 이온 반지름이랑 다르게 원자 반지름은 생각해줘야 되는 게 조금 많습니다. 이 친구는 첫 번째 친구가 깡패예요. 전자 껍질이 많으면 그냥 무조건 이깁니다. 자, 전자 껍질 제일 많은 게 누구죠? 삼주기 친구들. 요 삼주기 친구들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로 따지는 게 이온 반지름처럼 똑같이 양성자 개수로 선택합니다. 양성자가 많으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트륨과 마그네슘 원자 반지름 서로 비교하면 마그네슘의 양성자 수가 더 많으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을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거는 나트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나트륨 뭐예요? 나트륨 Z입니다. Z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디귿 맞았네요. 그럼 정답은 뭐가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으로 왔습니다. 자, 10번 보면 몰롱도가 주어졌는데, 자, 몰롱도가 나오면 그냥 병적으로 부피랑 곱하고 싶어지셔야 합니다. 부피랑 곱해서 그냥 몰수를 그냥 찾고 싶어져야 돼요. 그냥 몰수 알고 싶어, 그냥 무조건 부피 곱해가 되는 수준까지 와야 됩니다. 자, 중화적정을 이용해서 아세트산의 몰롱도를 구하는 실험입니다. 자, 아세트산에 중화적정을 한다는 것은 염기를 떨어뜨려 준다는 거죠. 염기를 NaOH를 떨어뜨려 줍니다. NaOH 양을 통해서 얘 몰수랑 같은 값이 바로 중성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 실험을 우리가 중화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NaOH에 넣어준 양을 통해서 원래 있던 아세트산의 몰수를 유추해내는 작업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실험 1, 2 전부 X몰롱도입니다. 그리고 5mm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피가 아니라 W로 줬네요. 자, 우리는 부피가 필요해요. 왜? 병적으로 부피를 곱하고 싶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피를 안 줬어요. 그러면 밀도가 어디 있는지 바로 살피셔야 됩니다. 밀도는 D라고 줬네요. 그러면 얘 밀도 먼저 바꿔줄 수 있겠죠? 부피로. 자, 부피 어떻게 바꾸죠? 그람이고 그람 퍼 밀리리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밀리리터예요. 그러면 얘를 나눠주게 되면 그람 사라지고 밀리리터는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부피를 구해주면 부피는 D분의 W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중화점까지 넣어준, 중성이 될 때까지 넣어준 거는 10이고 20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 1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실험 1. 아세트산은 원래 몇 몰 있었어요? 5x 있었습니다. 원래 밀리몰인데 편의상 그냥 몰이라고 해줄게요. 여기는 단위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없어서. 그 다음에 중화점까지 넣어준 거는 0.1에 10ml래요. 그러면 1이겠네요. 0.1 곱하기 10이니까요. 그래서 5x는 1. 먼저 식 하나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2. 실험 2는 X 몰롱도에 D분의 W ml가 있었는데 0.1에 20ml 했을 때 중성이 됐대요. 그러면 즉 얘는 2가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X분의 W니까 우리 X는 이미 알고 있어요. X는 5X는 1이었으니까 5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W만 구해주면 되니까 W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X분의 2D고요. 우리 X 먼저 구해놨으니까 10D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X분의 W는 50D가 되겠네요. 자, 50D 어딨죠? 50D 5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11번 보면 몰롱도가 또 주어졌네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몰롱도를 보면 그냥 병적으로 부피랑 곱해서 몰수를 알고 싶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은 바로 몰롱도에 대한 정의일 것 같아요. 자, 몰롱도의 정의는 용액 1리터당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뜻합니다. 용액 1리터당 용질의 몰수입니다. 즉 전체 부피당 용질의 몰수를 뜻하는 건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있었죠? 첫 상태에서는 0.3A의 Vml가 있었대요. 그 상태에서 가를 겪고 나니까 1.5V가 됐고요. 몰롱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랬고 또 나 상태가 되니까 전체 부피가 2.5V가 되고 또 몰롱도가 줄어들었네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힌트 하나 얻을 수 있죠. 처음에는 부피를 0.5V만큼 추가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1V 추가해 준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몰롱도의 정의로 돌아가서 우리 서로
줄어든 기울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 몰롱도가 달라졌다는 건데, 기울기가 크려면 많이 줄어든 게 기울기가 큰 거겠죠. 그럼 여기 지금 가 부분이 나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더 빨리 줄어들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모만 커진 거예요. 분모만 커졌을 때 기울기가 더 높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 지금 가와 나에서 넣어준 게 각각 물 아니면 A래요. 물 아니면 A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를 넣어주면 분모도 늘어나지만 분자도 같이 늘어나요. 왜? 똑같은 A잖아요. 똑같은 A이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는 늘어날 거라고요. 하지만 물만 넣어줬을 때는 분자는 늘어나지 않고요. 분모만 늘어날 거예요. 왜? 용액의 부피만 늘어날 거니까요. 그래서 기울기가 더 급격한 친구가 바로 물을 뜻한다는 걸 여기서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과생들이 할 수 있는 유추겠죠. 기울기를 보고 더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보고 얘는 분모만 커져서, 즉 물만 넣어서 몰롱도가 빠르게 감소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가 물이 아닌 친구들을 전부 지워줍시다. 2번, 4번 나가리가 됐네요. 자, 그리고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는 물만 넣어줬으니까, 즉 분모만 달라졌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OK를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자체가 순수한 물이잖아요. V분의 어떤 양이 0.3이었는데 1.5V에 같은 양이 얼마겠어요? 너무 쉽죠? 3분의 2 곱해주면 0.2가 되겠네요. 즉 OK는 0.2가 됩니다. 그러면 K는 반대로 25분의 1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4K는 뭐가 되죠? 4K는 25분의 4가 돼서 0.1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나에서 일어난 일을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서 계산해 주는 일은 원래는 1.5V에 네모가 있었고 이 친구가 0.2였는데 우리가 2.5V가 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분자도 뭔가 늘었어. 분자도 늘었고 0.16이 됐네. 요 지점을 찾아주면 바로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1V 넣어준 게 X 몰롱도의 A라고 했죠. 자, 몰롱도 보면 뭐를 병적으로 하고 싶어져야 된다고요? 맞아요. 부피랑 곱하고 싶어져야 된다고요. A의 몰수는 몇 몰 추가된 거예요? XV만큼 추가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XV만큼 추가된 양이에요. 자, 그러면 XV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세모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 네모에 있는 식으로 우리 정리를 해줍시다. 여러분이 이과고 나름 고등학생인데 네모 세모를 써서 죄송합니다. 1.5V 곱하기 0.2는 0.16 곱하기 2.5V 빼기 세모니까 XV. 자, V로 다 나눠줄 수 있겠죠? V 다 나눠주고 식을 정리해주면 X는 0.1이 나오게 됩니다. 자, X 0.1인 거 찾아주고 가가 물인 거를 찾아준 양은 바로 1번이겠네요. 그럼 정답 1번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표만 보고 뭔가 5K, 4K? 계산 좀 복잡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해 주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울기를 보고 얘가 물인지 혹은 X몰롱인지 확인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 둘 다 대입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해서 요 힌트 하나 체크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